세상은 일과 이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치가 뭐냐 그러면 제가 영을 대령과 계령으로 나눴었잖아요. 이 대령의 움직임이 이치예요. 하늘의 영이 움직이는 것을 이치라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의 영은 우주 자연을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자연이 움직일 때 어떠한 일정한 룰이 있게 움직입니까? 아무렇게나 움직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위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그냥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늘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늘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늘 똑같이 하니까 우리는 이치 그런다고 말합니다.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돌리는 것은 누가 합니까? 우리 사람이 돌립니까? 하늘에 있는 영이 돌립니까? 하늘에 영이 돌려요. 그러니까 늘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돌아가죠. 이것이 가다가 그 봄, 여름에다가 다시 봄, 겨울 이렇게 안 가고 늘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늘 이렇게 한결같이 돌아가니까 그거를 이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은 우리 사람들은 늘 똑같이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해요. 늘 똑같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은 이치라고 안 해요. 그리고 그거를 일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과 이치 그러거든요. 그런데 일과 이치에 어두운 사람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어리석은 놈 그런다고 말하는 사람. 저기 우리 사막 8조에 8조 우가 있거든요. 불신, 탐욕, 나, 우 할 때 우는 어리석을 우 그래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라 함은 대소유무와 시비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연자지함을 이름이니라 그랬거든. 근데 대령이 하는 이치는 대소유무로 이루어졌어요. 대는 뭐지요? 본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원은 어려운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육신을 놓고 보면 육신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옷을 걸치고 뭐를 이렇게 두르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기는 하지만 떼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몸이 본체고 이런 옷 같은 것은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을 놓고 보면 영과 육신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영은 띄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못 띄고 영원히 갖고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신은 이제 이 생에 갈 때 내려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 본체냐 그러면 영이 본체요. 우리 육신을 본체라고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영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것이 움직여요. 그래서 영의 움직임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영이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이 우리 육신을 끌고 다녀요. 이게 지 마음대로 우리 육신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을 움직이는 거 보면 그 영이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고 있으면 저 영이 슬퍼하는구나 이렇게 안다 그 말이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소소영령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소자리 그러고 영을 본체자리 대자리 이렇게 표현해요. 대소유무를 알아야 돼. 유는 있을 유고 무는 없을 무거든. 이게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변화하는 것을 유무라 한다 그럽니다. 대소유무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치는 대소유무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본체가 있고 그것을 나타난 소가 있고 그것이 변화하는 것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은 어쩌냐 그러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어떻게 할 줄을 잘 몰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정한 대로 이렇게 하면 그래 잘했네 그러고 그렇게 안 하면 잘못했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했네 잘못했네를 시, 비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이, 손해가 되면 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시, 비, 이, 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움직임을 놓고 시, 비, 해라고 안 해요.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는 것 보고 옳은 일이다 그래요? 늘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자연의 움직임은 대소유무고 사람이 하는 일은 시비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우리 사람들은 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 그러니까 지 생각대로 해갖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비라고 하고 예? 잘했다고 옳다고 하는 것을 시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는 일을 놓고 보면 시비이해가 있어요. 시비이해가 있어요. 근데 이 시비이해를 잘 모르는 사람 보고 어리석은 놈 그래요. 이 시비이해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네, 모르면 어리석다고 그래요. 이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모르고 막 자연자일하면 참 저 사람 어리석다 그래. 우리 그리고 심신작용 처리권을 쓰라고 그랬죠. 심신작용 처리권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는 경계를 찾기예요. 경계 찾기. 그럼 경계를 어떻게 찾아요? 내 마음이 요란한 것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가 났다거나 내 마음이 불안하다거나 걱정거리가 있다거나 답답하거나 괴롭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거죠. 요란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요란하죠? 내 마음이 요란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경계 때문에 그래요. 그게 경계를 찾으려면 내 마음 요란한 것부터 알아보면 되겠죠? 내가 화가 났다. 왜 내가 화가 났지?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그 무엇 때문에가 경계예요. 그래서 그 경계에 내가 일어난 마음을 찾아서 내 그 마음을 어떻게 끌고 가냐 하는 것이 철이다 그런 말이죠. 이 심신작용 처리권은 어떤 경계에 내가 마음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이 심신작용 처리권이에요. 오늘 단어잖아요. 단어 때 어떻게 해요? 경계 찾기를 해야 돼. 경계 찾기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한 달 동안 지내는 동안에 화가 난 일이 있는가? 속상한 일이 있는가? 걱정거리가 있는가? 불안한 것이 있는가? 찾아봐. 그리고 내가 뭐 때문에 그랬지? 그것이 경계예요. 그럼 그 경계를 당하면 어쩌지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을 어떻게 했는가? 그대로 했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려놓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이 심신작용 처리요. 그래서 단회할 때 아이고 나는 지난달에 경계가 이런 경계가 있었어. 그래고 내가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내가 마음을 요렇게 썼네. 이렇게 단회를 하는 건가요? 단장님들은 꼭 그렇게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심신작용 처리권을 왜 쓰냐? 그러면 내가 마음을 쓰는데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잘했다고 그래요. 그거를 시. 이렇게 쓰면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걸 비. 그래서 시비를 알아가지고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심신작용 처리권을 쓴다.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는 일을 하면 그게 복 짓는 일이요. 그리고 남들이 다 싫어하는 일을 하면 그게 죄 짓는 일이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심신작용 처리권을 하는 것은 시비를 내가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고, 그거를 하면 그런 일은 안 하고 옳은 일을 해 갈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복의 결산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신의 요법에 보면은 시비를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수신의 길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내서 어떻게 쓰면 사람들이 옳다고 그러고 이렇게 쓰면 그러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남들이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남들이 옳다고 하는 쪽으로 가면 아, 저 사람은 참 마음씀이 좋다, 참 잘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래서 우리 몸을 닦는 길은 시비를 알아서 옳은 방향으로 해가는 것이 수신의 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법의 등급 아십니까? 법의 등급이 몇 단계로 되어 있어요? 6단계. 그리고 그 사이에 예비 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다 합하면 몇 등급일까? 지금이 보통급, 특신급, 상등급, 항마의, 출가의, 열의 이러면 6등급 아니요? 근데 이 사이에 예비 등급이 하나씩 있어요. 예비 특신급, 예비 상등급, 예비 항마의, 예비 출가의, 예비 열의. 그러면 다 합해서 몇 개? 11개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보통급에는 예비 등급이 없어요. 네? 6개인데 다 예비 등급이 있는데 보통급은 예비 등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가다 보면 그 후에 출가위가 있다. 근데 출가위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 대소유무 이치를 보아다가 시비이해를 건설하는 위, 그게 출가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할 때 대소유무를 잘 알아야 시비이해를 잘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대소유무 이치를 보아다가 시비이해를 건설하라. 기억하고 계셨다.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시비는 옳고 그름을 시비 그래요. 그리고 비슷한 말이 정의와 불의가 있어요. 정의롭다, 불의를 행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옳은 일이 정의고 그런 일이 불의죠. 비슷해요. 꼭 똑같은 것은 아닌데 비슷해요. 그런데 이 시비가 원래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없습니까? 시비가 원래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사람을 죽이는 것은 시요, 비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시요, 비요? 옳은 일이요, 그런 일이요? 오, 있네. 원래 이것은 시, 이것은 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 그럼 어떻게 행동하세요? 아,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를 어떻게 알아서요? 네? 옳은 일을 행하고 그런 일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없다면서요? 시비가.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옳은 일 그런 일을 모르네? 원래 없다며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아니 그것이 시비가 있어야 나는 오른쪽으로 가지.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다 옳다고 그러는 거를 시라고 정했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것을 비라고 정했어요. 이게 원래 시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논을 해갖고 이걸 시라 하자, 이걸 비라 하자 이렇게 정했다니까. 근데 그 정한 사람들이 다르면 시비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저기 가면 저 안 가봤는데 중동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라요. 한 사람이 그 저기 부인을 열어두고 산대. 근데 그 사람이 열어두고 살면은 잘못했다고 그래요? 괜찮다고 그래요? 중동에서는 그것이 잘못이 아니요. 근데 우리는 일부 일처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누라가 둘이면 아, 그 사람 못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죠.
어째 그런데요? 중동은 괜찮은데 우리는 왜 괜찮아요? 우리는 안 되고 자기는 된대요. 그러니까는 C, B가 원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C, B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C, B가 원래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잘 봐야 C, B가 보이는 거다. 응? C, B는 가만히 있으면 잘 안 보이고 잘 봐야 보여요. 그럴 것 같아요? 봐봐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하는 일이죠. 하면 큰일 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비여요. 그런데 전쟁이 났어. 그래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총칼 갖고 가갖고 적을 보면 쏘아야 돼요? 안 쏘아야 돼요? 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비인데? 잘못하는 건데? 나라를 지키려고 했어. 아, 그때는 쏘아야 돼요? 쏘아야지. 그러니까 시비가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상황 따라서 C가 되기도 하고 B가 되기도 해요. 만약에 싸우러 가갖고 총을 안 쏘면 지가 죽고, 그리고 나중에 안 죽더라도 군법에 회부돼갖고 너 왜 싸움 안 했냐고, 싸움 안 하니까 싸움 안 했냐고 처벌받아요. 근데 B잖아. 그래서 시비는 원래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상황에 시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이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어떻게 해야 잘하냐 그러면, 첫째는 상이 있으면 시비가 안 보인대. 그래서 오늘 저기를 했거든요. 법어봉독 할 때 대종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호롱불을 안 쓰는데 대종사님 당시 때는 호롱불을 썼거든. 그럼 호롱불을 어떻게 했냐면 등잔이 이렇게 있고 거기다가 호롱을 이렇게 올려놓지요. 그러면 호롱불을 이렇게 비치니까 저 멀리는 잘 보이는데 등잔 밑에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거를 놓고 대종사님이 이거 보고 무엇을 느꼈냐 하고 사람들한테 물었어. 제자들한테 이 등잔을 놓고 무엇을 느꼈냐 하고 물었다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대종사님 문화에 있는데 대종사님 가까이 있는데 봉청하고 멀리서 이렇게 공부를 오는 사람들은 박다말이지 잘 알아.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랬대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에요? 그게 대종사님이 저기 변산에 계실 때에 전주서도 오고 서울서도 오고 온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잘 알아. 근데 거기서 이제 공부한다고 대종사님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랬다니까. 비유를 잘 하세요. 못했어요. 근데 정산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등잔불이 우회로 비치는 것을 가리는 것이 없어. 가리는 것이 없지요. 그게 환히 이렇게 비치고, 그 등잔 밑에 대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밑에는 대 가려서 안 보입니다. 그것이 마치 뭐가 같으냐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상이 이렇게 있으면 상에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상이 뭐가 있죠? 밥상인가? 우리 마음의 상은 대표적인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우리 마음에 있는 상의 대표적인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뭐라고 하죠? 사상그래. 들어봤어요? 다음 주에 사상을 할게요. 이게 마음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비춰볼라, 영지가 이렇게 비춰볼라도 이것에 가려서 어둡게 안 보여. 저기가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미운 짓을 했어. 그러더니 내 마음속에
그놈 미운 놈 하는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상이요. 내 마음 가운데 미운 놈은 그래. 그래갖고 이제 미운 놈 하는 상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왔네. 그러면 어쩌? 이쁘게 보이겠어요? 밉게 보이겠어요? 아니 오늘 온 것은 이쁜 짓도 미운 짓도 아직 안 했어. 그런데 지난번에 미운 짓을 했기 때문에 저놈은 미운 놈 이렇게 딱 된다니까. 그러면 지금 볼 때는 바르게 보이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상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대표적인 상 4개를 일러서 사상 그랬습니다. 사상이 뭘까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래서 이 사상을 떼야 부처가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우리 부처님 공부를 하려면 이 사상이 뭔 줄을 알고 이 사상을 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고 하면서 늘 이 속에다가 상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을 통해서 봐.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분별성과 주착심 그래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어떻게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어저께 마음을 내서 썼어. 근데 그것이 다 안 없어지고 속에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 분별성과 주착심이에요. 어려운가? 두 번째, 시비를 바로 보려면 한편에 착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한편에 착한다는 것은 어느 편에 딱 속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편이 틀렸어도 말을 해요, 안 해요? 지금 여당과 야당이 있어. 근데 내가 야당이요. 그러면 우리 당이 잘못한 것을 내가 막 이야기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거짓말. 잘못했어도 안 해. 그리고 상대방은 잘한 것이 많아도 모든 것만 막 들춰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체로는 잘하고 못하는 거 웬만큼 있는데 못하는 것만 막 들춰내갖고 저 사람 나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편에 들어가면 그 편에 들어가서 거기에 그냥 집착을 하면 시비가 잘 안 보여요. 제가 부산에서 살다 왔거든. 전포교단에서 살다 왔어요. 근데 부산은 영남이요, 호남이요? 영남. 영남에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들 보니까 태극기 갖고 서울로 막 이렇게 하루도 갔대요. 거기 사람들 그래요. 그리고는 저기 더불어민주당은 나쁜 놈들이야. 그리고 말을 해도 안 들어. 소용없어요.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그놈들 그런데 안 그런다고. 그러고는 그렇게 말해. 근데 전라도 와서 보니까는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을 안 들어. 거기 잘했다고도 소용없고 그놈들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선거는 어째요? 더불어민주당만 90% 이상 찍어버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이네. 저기 김부겸 씨가 이번에 대구 시장 나왔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국무총리를 하고 정계 은퇴를 했대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영남당, 호남당 이렇게 나눠갖고 하면 민주주의는 될 수가 없다 그랬대요. 이번에도 보니까 공천 입구로 당선이요. 여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공천 준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거기다 잘 보여야 공천 받고 당선되는 거 아니요? 근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민들이 다 생각해서 더 나은 사람을 뽑아야 될 것 아니요? 근데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공천 받은 사람 그냥 찍는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한편에 착해버리면 옳고 그름이 안 보인다 그런 말입니다. 맞아.
그리고 이제 이 시비를 남의 시비를 가벼이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저기가 신문이 오면 오늘 뉴스가 뭐지 하고 이렇게 신문을 봤어요 옛날에. 그래 이제 대종사님 다닐 때도 제자들이 신문을 보면서 거기 이놈은 나쁜 놈, 이놈은 안 될 놈 막 이렇게 평을 했단 말이죠. 아, 그 자식이 아주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이 말씀을 해주세요. 남의 시비를 가벼이 말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제대로 몰라요. 에?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저기 잔치집에 와서 어떤 사람이 시무룩해 갖고 있어. 근데 이 아저씨가 잔치집에 왔으면은 웃으면서 기뻐해야지. 너는 왜 그러고 있냐? 잘못했다. 그럴 수 있지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 그랬는데 잔치집에는 어쩔 수 없이 왔지. 그랬는데 거기서 안 웃는다고 탓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근데 우리는 제대로 사정도 모르고 그때 보면서 거기 상황이 안 맞으면은 잘못했다고 그러거든. 이게 그러지 말라. 그 사람은 저기를 세정을 다 모르는데 모르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돼. 아이고, 잔치집에 왔으면 좀 웃어봐. 요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꼭 남이 잘못하는 것 같으면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해야지. 그 사람 보고 틀렸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면 잘못하면 서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의 허물을 밝히면 누가 내 허물을 이야기하면 어째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없어 그러면 여기 없는 사람 그 사람 우리끼리 막 흉을 봤어요. 그런데 내가 없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모이면 내 흉 볼까 안 볼까? 그지 또. 보겠지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 사람이 없다고 여기서 흉을 안 봐야 해요. 그리고 남의 허물을 많이 이야기하면 악업이 쌓인대요. 악업이 쌓이면 어떻게 되죠? 그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장하지 마라 그랬어요. 누가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하면은 나쁜 놈을 만들려면 그놈이 아주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과장을 해서 말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칭찬을 해도 과장해서 칭찬하면 어쩐 줄 알아요? 나를 놀린다고 그래. 내가 아는 것 같고 네가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잖아? 그러면 너 하지도 않은 거 같고 저런다고 그래. 그러니까 칭찬도 한 사실을 놓고 칭찬해야지 하지도 않은 것 같고 칭찬하면 그 사람이 안 받죠. 칭찬도 그러는데 남의 잘못하는 것을 아는 것을 갖고 남이 했다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삼자대면해야 돼. 그렇지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나무 허물을 밝히지 마라. 근데 지금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앞에서 대, 소, 유무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어떤 게 시고 이거 비자인. 그러면 이것을 시비를 공부해서 남이 잘하는가 못하는가 봐가지고 저놈은 틀려서 저놈은 잘못해서 요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돼. 시비를 공부하는 목적이 남의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그래요? 나의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단에서 이것은 옳고 이것 그런다고 가르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놓고 잘하네 잘못하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대자리에서 봐야 돼. 대자리는 원래 시비가 없다.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야 내가 시비를 안 하겠지요. 대자리로 보는 걸 아시겠는가?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소자리로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좋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으로 봐서 나의 시비는 그런 일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원래 시비가 없는 것이요 하고 대자리에서 보고 그거를 탓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거를 잘못하면 거꾸로 하면 들어가는 문으로 나와버리면 안 돼. 저기 경기전에 가면요 문이 3개가 있어요. 경기전 문이 3개라고요. 가운데 문이 있고 양쪽 문이 있어요. 그 가운데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경기전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이제 한번 가보셔봐. 가서 이렇게 그 문이 있는데 산문이라 그래. 문이 3개에서 산문.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산문을 외산문, 안에 있는 산문을 내산문 그러거든요. 그게 큰 집에 가면은 그것이 대문에 있는 문이 있고 또 안에 또 담장을 쳐놓고 또 문이 있어. 그래서 외산문, 내산문 그러거든요. 이 산문이라는 것이 문이 3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운데는 크고 양쪽에는 작은 문이 있어. 그래서 가운데 문은 어떤 문이냐 그러면 경기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경기전의 주인이 누굴까? 거기 이성계 대왕의 초상화를 보셨어요? 그치요? 그러니까 경기전은 이성계 대왕의 주인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로는 이성계 대왕이 다니는 문이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셨으면 영로라고 그냥 여기 가니까. 그래서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양쪽의 문이 하나는 들어가는 문, 하나는 나오는 문. 근데 여기는 들어가는 문인데 들어가는 문으로 나오면 어쩌겠어? 문은 작은데 들어가는 문 나오면 이렇게 하면 부딪히겠지? 그러니까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시비를 보는 것은 다른 사람은 시비는 나한테 왔을 때 시비가 아니게 봐서 험담을 안 해야 되고 내가 할 때는 그것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니까 남들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해야지 하고 안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가지로 나누는 것 보고 안 나누고 안 나누고 본체를 보는 것 보고 그래요. 다시 한번요. 남들이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자리로 봐, 소자리로 봐? 대자리로 해? 그래서 원래는 시비가 없는 것이요. 이렇게 하고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딱 나눠갖고 내가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소자리요. 근데 대 써먹어야 될 때 소 써먹고 소 써먹어야 할 때 대를 쓰면 이거는 엉켜갖고 부딪히는 거예요. 봐봐, 부딪히면 안 부딪히면 남이 하는 건 놓고 잘하네 잘못하네 하면 좋아요 싫어요? 안 좋아하죠. 싫어하죠? 그럼 부딪히지요. 봐봐, 그러니까 대를 써먹어야 되는데 소를 써먹어서 그래요. 그리고 지가 뭔 일을 할 때 남이 좋든지 싫어든지 원래 없는 것이고 아무렇게나 해봐. 그럼 사람들이 좋다고 해야 하냐? 안 하지. 그게 당장 부딪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시비를 알아서 행하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의 시비는 나는 대자리로서 대하고 나의 시비는 소자리로 대해서 시비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이죠.
그래서 대소유무를 알아야 12예를 써먹을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받아라 그러셨어요. 대종사님께서. 저기를 서해하는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체본을 받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글을 써주잖아요. 그러면 몇 번이 뭐 이렇게 써봐. 그래가지고 그거를 쓴 거를 선생님한테 갖고 가서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런단 말이죠. 그거 보고 감정을 받는다 그래. 근데 감정을 안 맞고 지가 만들어 쓰면 될 거 안 돼? 안 되죠. 그거를 줄이 안 맞다고 그래. 그래서 저기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내가 풀어갖고 선생님 이거 맞는 거 봐주세요 해야 돼요. 아니면 지가 풀었으니 그냥 돼요. 맞는 거 안 맞는 거를 선생님한테 안 물어보고 지가 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감정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내가 시비를 이렇게 가렸으면은 그것이 물어봐야 돼. 나는 이것이 옳고 이것을 그런 것 같은데 맞는 거요 하고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불교는 문답 감정의 공부가 있습니다. 내가 이 교리 공부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맞은 거요 틀린 거요 이거를 문답 감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이제까지 다니면서 교당에 다니면서 교리 공부해갖고 교무님한테 갖고 와서 이것이 내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맞는 거요 틀린 거요 문답 감정 해보시면 손 들어봐. 그럼 무엇이 문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감정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계를 당해서 마음을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쓴 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물어봐야 해요. 그거를 문답 감정이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심신장이 처리권을 쓰면은 지도인에게 제출을 해서 감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면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심신장 처리권을 쓰셔야 해요. 심신장 처리권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글을 못 쓴다 그러면 와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내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이런 경계가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나서 내가 마음을 이렇게 썼어. 근데 이것이 맞는 거요, 잘한 거요, 잘못한 거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우리 손자들이 학교 가서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그거를 선생님한테 물어갖고 정답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저한테 갖고 오기가 싫으면 다닐 때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면 다닐 때 내가 이런 경계가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렇게 했다 그러면 잘했다 그러는지 잘못했다 그러는지 들어보는 것이 감정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지도인에게 감정받는 것이 좋고 아니면 도반들한테 감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그렇게 감정 받아가면서 공부하는 것하고 안 하면서 공부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원래 시비는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시비선악과 염정제법이 다 제호의 일미를 이룬다.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제호는 아주 맛있는 음식이 제호래요. 그러니까는 뭐 우유로 만드는 아주 맛있는 음식이 제호예요.